자, 법률 유보 원칙의 앞에 카테고리는 법칙인정 원칙이었죠. 법칙인정 원칙은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 얘네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법률만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법규가 뭐예요? 새롭게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이고, 법률관계가 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이게 법률관계라고 했죠.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회 입법 원칙, 헌법 40조에 있고, 포괄이행 금지 원칙은 75조가 대통령령, 95조가 총리령 불용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다음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기본법 8조. 자, 이거는 꼭 추가해 주세요.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먼저 법률 우위 원칙은 연상단어 뭐라고 했죠? 우위, 위자가 있죠. 위반하지 말아라.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이란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보세요. 얘는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법률 우위 원칙은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위반해야 될 상위 법령이 없으면 문제 없겠죠. 따라서 얘는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 뭐냐? 위반하는 법, 위반만 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소극적 의미예요. 그런데 법률 유보 원칙은 연상 단어가 뭐라고요? 근거. 적극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이 적극적 근거를 요구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법률 우위 원칙은요, 위반만 안 하면 돼. 쏙쏙 피해 다니면 돼요. 위반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적극적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법률들이 있는데 얘네 위반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소극적 의미라고 쓰는 거죠. 자,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은요, 모든 법이 다 포함된다고 했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불문법을 포함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죠. 모든 법규범을 다 포함해요. 이런 모든 법규범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비해서 보통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르죠. 자,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행정규칙은 나중에 배우는데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자, 공식대로 가봅니다. 법규성이 없어요. 법규성은 똑같은 말 뭐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면 누구와 누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새롭게 규율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규범도 되지 않습니다. 재판규범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도 아니고, 준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관이요, 고시나 훈령에 근거해서 일정한 대외적 처분을 했어요. 일정한 행정작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시대로 했는데 왜 위법해? 이러한 항변이 통하지 않아. 왜? 고시는요,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행정규칙은 법규성, 다른 말로 대적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규칙은 법률 유보 원칙에 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했죠. 법률 유보 원칙이나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규성이 있어야 돼. 법규성이. 따라서 행정규칙은 제외됩니다. 잘 보세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하면 위법입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명령이에요. 법규명령을 위반해도 위법입니다. 불문법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해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규칙을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행정규칙을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니에요. 내부적 구속력에 불과합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율법 파트에서 배워요. 지금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법률 우위 원칙의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의 의미. 결론, 모든 법규만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적용 범위.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의의에서 봤을 때는 얘는 위반만 안 하면 되니까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여기서 말하는 법률 적합성은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위반의 효과는 법률의 원칙을 위반하면 법치행정 원칙 위반이니까 위반하면 위법입니다. 위법한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요. 자, 기초법계는 꼭 듣고 와야 돼요.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한 말입니다. 기초법계는 꼭 듣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때 위법한 법규명령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법한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보통 우리가 처분이라고 쓸 텐데요. 위법한 처분은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자,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 즉 처분만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처분만 취소 사유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 같은 법규명령이 위법하면 그냥 무효예요. 공법상 계약이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행정행위, 처분만 위법하면 취소 사유, 무효 사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다음, 법률유보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 근거죠, 근거. 얘는 적극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유보 원칙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다. 여기서 말하는 작용법적 근거라는 말은 항상 대외적 작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대외에는 누가 있다? 국민이 있다고 했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율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초법개념에서 했어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뒤에서 또 나옵니다. 기초법개념을 들으면 좀 편할 테고 아니면 나중에 일반 행정작용법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는 말은 조직법적 근거는 너무 당연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없는 경찰관이 갑자기 막 세무조사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하고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발령할 때 그럴 때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용법이란 말이 나오면 대외적 작용, 대외에는 국민이 있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대외적 작용, 대외에는 국민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나옵니다. 법률과 합헌적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을 포함한다. 앞에서 말했죠.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지만 국회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주죠. 이런 법규명령은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해서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법규성이 있는 거죠. 왜 명령이라고 썼느냐? 대통령의 법규명령은요, 앞에서 배운 법규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중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령, 대통령이 발령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또는 총리령, 부령, 총리가 발령하는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부르죠. 여기다 총리하고 각부 장관이 발하는 것을 총리령, 부령이라고 불러요. 총리령과 부령은요, 우열이 없어요. 평등하게 봅니다. 대통령령은 더 상위 규범이고 이런 대통령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줄여 쓸게요. 도교법.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본문에서요.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총리령 불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름이 됩니다. 법률의 이름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것도 조문 한번 보셔야 돼요. 사례풀이 하면 워낙 많이 나와. 참조 조문에. 나중에 익히면 됩니다. 자,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뭐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거 나중에 다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법 개념을 안 듣고 나면 접근이 안 돼, 처음에. 다음. 이게 쟁점 이름이죠.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자,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는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죠. 보통 쟁점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걸 우리가 문학판검이라고 불러요. 자,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인데 잘 보세요. 다양한 행정작용이 존재하는데 그런 행정작용을 국민에게 발동할 때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느냐? 유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근거.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보면 좁게를 보통 우리가 협의라고 부르죠. 의미를 좁게 볼 때 또는 광의 넓게 볼 때 넓게 볼 때 이걸 이제 광의라고 부르는데 실익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실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논의의 실익. 만약에 행정권 발동을 하는데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의 신속한 수행, 능률적 수행 때문에 공익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 없이도 공권력을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죠. 기본권은 사익이 될 겁니다. 기본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행정작용에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를 넓게 보면요. 구호물품 하나 주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도요. 야광탄을 쏘아서 나중에 인양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조명탄을 밤에 쏠 야광탄을 처음에 제공을 안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를 넓게 보면은 세세한 공권력 행사가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겠죠.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니까 신속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공익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익은 침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공권력 행사가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면 남용은 안 되겠죠. 따라서 기본권은 준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결국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에서 논란은 행정의 신속하고 또는 능률적인 수행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행정의 신속하고 능률적 수행에 방점을 찍은다면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는 좁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권력 행사로서 이런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적 근거를 요구해야 되겠죠. 넓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얘가 행정의 능률적 수행, 이게 공익이죠. 그리고 공권력 남용 방지 기본권 보장, 이게 사익입니다. 양자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공익은요,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 공익 실현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런 논의의 실익을 이해해야 돼.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논의의 실익을 이해해야 된다. 볼게요.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 적용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왜요? 법적 근거 없이도 공권력이 마음대로 행사될 수 있다면 행정의 능률성은 올라갈까요? 법적 근거 없이 막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불도저처럼.
MB 정권 때. 그러면 기본권은 그런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권 행사에 다 세세하게 법적 근거를 다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능률성이 떨어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런데 법적 근거 없다고 손 놓고 있어. 그러면 행정의 목적인 공의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르면 그러면 가급적 넓게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익을 실현한다? 행정의 탄력적 수행 또는 신속한 수행 또는 능률적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법적 근거를 좁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단어로부터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를 이해 못하면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는 왜 나왔어?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만 공권력을 발동해라 이런 말이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면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는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필요는 뭐예요? 필요는 공익이야, 공익. 따라서 이런 공익을 실현한다, 행정의 탄력적 수행, 신속한 수행 이런 걸 강조하면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게 가급적 좁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학설은 첫 번째, 침해 유보서는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만 유보,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좁게 본 겁니다. 침해 행정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너무 좁게 봤어요. 침해 유보설에 따르면 공익 실현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자칫 남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법적 근거 없이도 막 공권력 발동이 가능해지니까. 행정의 능률성, 탄력적 수행, 신속성에는 도움이 돼. 그렇지만 사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용되니까. 그러니까 안티테제가 나온 거야. 아유, 모르겠다. 모든 행정작용이 다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해. 그러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결국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는 지켜졌죠. 그렇지만 행정의 궁극적 목적에는 공익 실현이 있단 말이지. 공익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게 보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다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야 급부행정까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급부행정 유보서는요. 침해 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까지입니다. 침해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침입적 행정이 있고 급부행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급부행정 유보서는 야 복지국가에서 이 급부행정도 굉장히 중요해. 급부행정까지는 법적 근거 요구하자. 급부행정이 우리가 뭐 구물품 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몇십억 지급되기도 하거든. 급부행정 유보설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까지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까지의 학설은 양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즉 오로와 나땡입니다. 야, 침해행정, 넌 법적 근거 필요해. 전무유보설에 따르면 다 필요해. 급부행정 유보설에 따르면 급부행정까지 필요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오로와 나땡인데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중요사항 유보설은 뭐냐면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한지 여부로 따지겠다는 건데 이 학설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 학설들은요 양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자를래 여기서 자를래 여기서 자를래 여기다 안 썼지만 권력행정 유보설 이런 것도 있어요. 학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양적 구분을 하는데 예로 넘으면서 결국 질적 구분이 시작된 거예요. 중요사항 유보설은 뭐냐면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하면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크고 중요하면 엄격한 법적 근거. 이렇게 급부행정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낮으면 완화된 또는 포괄적 법적 근거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의 학설사적 의미입니다. 그 전에 학설은요. 어디서 자를래? 양적 구분을 했다면 결국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면 결국 질적 구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라는 말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 특히 기본권 실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법적 근거의 강도를 주의하는 거예요. 강도. 즉 강하게 법적 근거를 요구할 건지 완화된 법적 근거를 요구할 건지 그게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이 학설에 대한 비판점은 뭐냐면 중요도의 척도가 좀 불분명해. 뭐가 중요한데 그럴 때 우리는 기본권 관련성을 드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법률 위반 원칙은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서를 우리가 본질성설이라고 불러요.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의회 유보 원칙을 중요사항 유보서는 포함하는데 의회 유보서는 의회에 맡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의회 유보서는 중요사항 유보서의 한 갈래입니다. 얘는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검토. 침해 유보서는 최근에 급행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급행정을 제외시킨 문제가 있어요. 전무 유보서는 모든 행정작용이 다 법적 근거로 요구하면 행정의 탄력적 수행을 저해합니다. 신속성이 저해되는 거죠. 또 급부행정은 예상 근거만으로도 가능한 영역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기본권 관련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중대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본질성설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방송, TV 수신료 사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판례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판례. 자, 우리 경감 승진이니까 도로교통 관련된 걸 한번 봅니다. 여기 보세요. 운전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를 음주운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로 사망합니다. 망자는요, 사망한 사람은 법률관계 주체 객체가 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 사유였어요. 자, 위에 하나 더 써야 돼요. 운전면허를 가진 분은 택시면허가 있었던 택시 기사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은 이제 경찰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운전면허하고 택시면허 같은 경우는 처분권자가 달라요.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의 근거, 도로교통법령의 근거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처분권자죠.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 그런데 택시면허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시도지사나 이런 단체장이 처분권자입니다. 처분권자가 좀 달라요. 잘 보세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이 택시 기사분이 사고로 사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사유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면허 취소 사유인데 면허를 취소는 못했어. 면허 취소는 불능에 빠진 거죠. 우리가 형법 개념에서 불능. 왜요? 이미 사망한 자에게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면허 취소가 안 됐어요. 잘 보세요.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 사유였어요. 이건 근거가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도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면허 취소 사유만 있고 아직 취소가 되지 않았을 때, 면허 취소 사유만 있을 때 곧바로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는데 취소해버렸단 말이야. 자, 보세요. 택시면허를 취소했어. 음주운전을 사유로 택시면허를 취소했어. 그런데 이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취소 사유만 있다는 사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택시면허를 취소했어. 그러면 근거 없이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근거는 뭐라고 했어요? 유보. 즉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TV 수신료 사건은요, 좀 달라. 이건 헌법 37조에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 위반이 됐는데 TV 수신료 사건은 그 당시에 방송법 36조에 형식적 근거는 있었어. 근거가 있으니까 법률유보 원칙 위반 아니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송법 36조에서 TV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국회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어요. 즉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무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수신료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국회 관여를 배제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방송 수신료는 각 개인에게는 요즘은 전기료에 같이 붙여 나오잖아요. 논란이 많아. 왜냐면 핸드폰으로 막 무료로 다 보고 있으니까.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방송 수신료 관련해서 법의 근거는 있었지만 국회 관여가 배제되어 있어요. 각 개인들에게는 뭐 1,000원 남짓밖에 안 돼. 그런데 전 국민으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뭐라고 봤냐. 이 방송 수신료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판례처럼 아예 형식적 근거 자체가 없어. 그럼 근거가 없는데 처분을 발령했으니까 법률 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송 수신료 사건은 근거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법률 원칙은 결국 공권력 발동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위임 명령에 근거해야 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결국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위헌이 나온 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봤는데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이건 헌재 결정내잖아. 보통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은 우리는 보통 집행행위인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할 때 법률 유보 원칙을 쓰는데 사안에서는 방송법 36조의 위헌 판단에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분에 적용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헌재 사건이다 보니까. 자, 앞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 TV 수신료 사건은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 관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결국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됐고 이 판례에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식적으로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 기본적 사항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가장 본질적 사항, 기본적 사항은 스스로 법률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행정기본법 8조에 들어왔다는 거. 이거 조문 꼭 확인해야 돼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유보죠, 지금. 침해 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법률 유보의 강도. 이 말은 뭐예요? 법률 유보의 강도는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 완화해서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냐. 침해 유보라면, 침해 행정이라면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다른 행정 분야보다 중요 사항이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 즉 법률 유보 원칙의 요청이 강화되니까 법률 유보 원칙의 강도, 즉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부행정 같은 경우는 침해 강도가 낮으므로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다. 이 말은 완화된 법적 근거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에 따라서 그런 법적 근거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야. 이것을 강도라고 불러요. 자, 형법의 강도가 아니라 강한 정도의 줄임말이죠. 법적 근거의 강한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국민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성이 없거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웁니다. 자, 뭐 침입적 효과 있는 비권력적, 이거는 지금 제가 대충 읽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배워야 돼.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건 이건 학설의 견해예요. 학설. 이 부분은 학설입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법규명령의 재개정, 법규명령이나 법령 본충 행정규칙, 이것도 다 뒤에서 배워야 돼요. 법령의 수권, 일정한 권한을 줘야지만 제정이 가능한데 개별적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포괄 유인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에 행정입법 파트에서 다 배워야 돼. 근데 이렇게 앞에서 그냥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다만 자치법규는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다. 자치법규의 대표적인 게 조례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자치법규로 시험에 나오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조례, 다음 국립대 학칙,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있잖아요. 이걸 공법적 단체라고 부르는데 공법적
단체의 정관, 뭐 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조합, 조례, 국립대 학칙, 정관,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국립대 학칙은 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행정주의, 법정주의, 강론이 우리가 경찰행정만 나오지만 경찰 조직법은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교수님들 경감 승진 관련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니까 이건 강론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